반갑습니다. 마더통 통합과학 2단원 물질과 규칙성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고1 11월 학력평가 2번에 나왔던 문제죠. A-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A-니까 전자 하나를 얻은 것이죠. 그럼 실제는 전자 하나가 없었다는 뜻이고 전자의 개수를 세보면은 9개. 그래서 답은 9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플루오린이죠. 플루오린. 그러니까 플루오린은 이제 이온이 된 상태고요. 2번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족과 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A에 대해서 C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1주기 18쪽은 헬륨이고 2주기 1쪽은 리튬이죠. 3주기 18쪽은 헬륨, 네온, 아르곤입니다. 기억 A는 비금속 원소이다. 네, 헬륨은 비금속 원소고요. B의 원자가 전자수는 조개에 따라서 1주기 1, 전자는 하나입니다. 원자과 전자. C는 할로젠 원소다. 할로젠 원소는 아르곤 앞에 있는 염소가 할로젠 원소죠.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2019년 고1 11월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 다음은 원소를 세 가지씩 묶은 영역이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는 족과 주기 중에 족이죠. 그래서 1족,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여기 할로젠 원소죠.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래서 가와 다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죠. 2020년 고1 학력평가 나왔던 거 2주기 A니까 리튬입니다. 그 다음에 18쪽이 네온이었죠. 그럼 네온 앞에가 뭐였습니까? 플루오린이었고요. 리튬 밑에 나트륨이죠. 써보겠습니다.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맞고요. A와 C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같은 죽이면 전자 껍질 두 개로 같죠. 맞습니다. C가 전자를 하나 잃으면 아까 1번 문제처럼 C가 전자를 하나 잃으면 F-가 되고 이 플루오린 이온은 D와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가 된다. 맞죠? 그러면 틀립니다. 요게 함정입니다. 전자를 한 개 잃으면이 아니고 얻으면입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번, 5번.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영역 가와 다에 속하는 세 가지 원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 그 다음에 나, 시에노,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에 속하는 원소는 알칼리 금속이다. 네, 1쪽에 있는 금속은 알칼리 금속이죠. 맞습니다. 니은 나에 속하는 원소 중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는 C이다.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얘가 원자과 전자수 산소 4개, 질소 5개, 산소 6개죠. 그래서 가장 큰 원소는 C가 아니고 O입니다. O. 틀렸죠. 디귿 다에 속하는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모두 7이다. 전자 껍질 수가 아니고 전자 최각 전자 원자과 전자 수가 7개입니다. 껍질 수는 플루오린 2개, 염소 3개, 브로민 4개입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써볼게요. A 수소, B 헬륨, C는 탄소, 그 다음에 D는 마그네슘, E는 염소죠. A와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A와 B는 같은 족이다. 같은 죽입니다. 틀렸죠. CA4니까 CH4네요. 메테인. 메테인은 공유결합 물질이다. 메테인 공유결합 물질 맞습니다.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DE2, MgCl2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등록성이 있다.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전기 등록 상태가 있습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입니다. 7번 다음은 학생 A가 알칼리 금속을 석유에 넣어서 보관해야 하는 이유 물과 산소 반응하기 쉬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칼로 자른 다음에 조각을 넣어서 했더니 광택이 사라지고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석유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알칼리 금속 보겠습니다. 일단 알칼리 금속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그러니까 리튬은 기억으로 적절하 나왔죠. 니은 물과 반응하면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예를 들어서 H2O이니까 얘하고 리튬하고 반응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리2O가 되고 수소기체가 나옵니다. 틀렸습니다.
디귿. 석유는 알칼리 금속이 물건과 접촉하는 것을 막아준다. 네. 그러니까 보관을 해야 되죠. 그렇게.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석유 안에다가 실제로 보관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나트륨하고 칼륨 이런 거는.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8번 문제입니다. 이미 알칼리 금속 M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과 세 가지 기구네요. AC 중 하나고요. 자, M은 원자 번호가 3이다. 리튬이네요. 리튬 조각을 뭘로 집는 거. 이거는 고체니까 핀셋으로 집어야겠죠. 핀셋으로 집어서 물이 담긴 어디에 넣을까요? 물이 담물만한 게 여기 시험관에 넣어야 되죠. 스포이트는 좁으니까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튬 AB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안 됩니다. 원자 번호가 3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리튬 배터리 쓰죠. 그 다음 9번 2023년 고1 6월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물기가 없는 유리판에 나트륨을 올려놓고 칼로 자른 후 광택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물에 넣었더니 격렬하게 반응을 했답니다. 나트륨은 공기 중의 산소와 아까 반응한다고 했었고 물에 닿지 않도록 석유 속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했죠. 다음 비커에 들어있는 수용액에 페놀포탈렌이 떨어졌는데 붉은색이 됐네. 페놀포탈렌이 붉은색이 되면 염기성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입니다. 그림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리튬을 칼로 잘라 단면의 변화를 확인하고 좀 똑같은 실험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가에서 리튬은 산소와 반응한다. 여기 자르고 있죠. 가에서 리튬 산소와 반응하겠죠. 페놀포탈렌 떨어뜨렸죠? 아까 붉은색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붉은색 맞죠? 염기성이기 때문에. 리튬, 나트륨, 칼륨은 같은 족이기 때문에 유사한 화학적 성질가 안 돼. 다 맞네요. 답은 5번. 다음 11번입니다. A와 B의 알칼리 금속을 집어넣은 다음에 물에다가 페놀포탈렌 용액입니다. 모두 기체가 반응했고 모두 펑소리가 났고 모두 붉은색을 변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붉은색을 바뀌었기 때문에 A와 B의 용액은 염기성이고요. 가에서 발생한 기체는 산소 아니라 했죠. 수소입니다. 틀렸고요. 알칼리 금속은 물에 닿지 않도록 석유는 보관 나왔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A에서 C의 전자발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이거 세보면 되죠? 5. 얘는 5. 지금 두 개가 없으니까 얘는 산소고요. 얘는 한 바퀴가 둘러져 있는 상태에서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얘는 마그네슘이고요. 얘는 다 있는데 여기 하나가 없네요. 하나 빠졌으니까 얘는 Cl입니다. 개수 세봐도 되고요. 자, BA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MgO죠. MgO는 이온결합, 이온과 비금속이 있으니까 얘는 이온결합 맞고요. 공유한 원소수는 C2, Cl2, Cl2는 한 개로 되고요. A2, O2는 두 개가 되죠. C2가 A2의 두 배이다. 아니죠. A2가 C2의 두 배죠. 틀렸습니다. B와 C가 화학결합할 때 MgCl2 이렇게 되죠. 이때 전자는 C에서 B로 이동한다. 이온결합 그러니까 얘는 Mg 플러스가 되고 얘는 Mg2 플러스가 되고 얘는 Cl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전자는 Mg에서 Cl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B에서 C로 이동하죠.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13번입니다. 수소, 산소, 물 이렇게 써져 있네요. 수소는 일족 원소다. 당연한 말이고요.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의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는 8개이다. 물 분자에서 지금 공유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깥 껍질 세분면 8개죠. 맞고요. 한 개의 산소 원자가 두 개의 수소 원자와 결합할 물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니까 쉽게 할 수 있겠죠. 다음 14번입니다. 네온과 A이온을 구성하는데 지금 얘가 똑같아요. 근데 얘가 양성자가 10이야. 그러면은 얘는 안 봐도 Mg2 플러스 이고요. 얘는 양성자 수가 10개죠. 그냥 네온 이온이 아니고 원자니까. 기억은 10이다. A이온은 양이온이다. Mg2 플러스. 같은 주기다. 네온은 2주기, 마그네슘은 3주기입니다. 틀렸죠. 답은 기억니은 3번입니다. 다음 2, 3주기 원소 XZ에 대한 내용이다. 원자과 전자가 2개, 7개, 7개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 쓰고 2개라는 말은 베릴륨도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되죠. 그 밑에 있는. 그 다음에 7개라는 거는 플루오린도 되고 염소도 됩니다. 그런데 Y보다 X가 크대요. 근데 만약에 X가 베릴륨이면
벨륨이 작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X는 마그네슘이고요. 근데 염소는 마그네슘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Y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Mg가 X, F가 Y, Cl, 염소가 Z가 되겠습니다. Mg는 이족 원소이다. 맞습니다. 플루오린은 이주기 원소다. 맞습니다. 플루오린과 염소는 화학적 성질이 맞네요. 답은 다 맞네요. 5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으로 갑니다. 16번. 표는 18쪽 원소를 제외한 원자 A와 C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고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3개. 그럼 얘는 지금 3주기라는 걸 뜻하고 있어요. 3주기. 3주기. 그럼 3주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거는 제일 처음에 있는 애, 나트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자수가 7개예요. 원자인데 7개니까 그냥 원소기로 7번입니다. 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전자가 된 전자껍질수가 하나인데 18쪽이 아니니까 수소입니다. 헬륨이 안 돼요. 18쪽 아니라 했으니까. 그래서 수소, 나트륨, 질소입니다. 그러면 수소의 전자수는 1이겠죠. 맞습니다. A와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맞죠? 1족.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다. 다른 말로 하면 주기가 똑같다. 주기가 다릅니다. C는 2주기, 나트륨은 3주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3번입니다. 17번. 다음 원소 쿼더 주기율표에 배치한 거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니은 디귿 중 하나라고 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물과 빠르게 반응. 물과 격렬히 반응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니은이 이게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트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반응성이 없는 거는 18쪽이라고 했죠. 그럼 반응성이 없는 거 여기네요. 반응성 없는 거. 그래서 얘는 아르곤. 그 다음에 연한 노란색 기체. 뭐 염소가 연한 노란, 플로린이 연한 노란색인 거 알고 있지만 대부분 원소와 반응해서 반응성이 큰 거죠. 그래서 기억이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CB 2번이네요. 다음 18번입니다. 원자과 전자수를 이미 나타내셨는데 사실 이걸 안 줘도 맞춰야 됩니다. 칼륨과 플루오린은 같은 족 원소이다. 다른 족이잖아요. 1족 17족. 마그네슘은 산소와 반응하면 전자를 얻는다. Mg2 플러스가 되었다는 건 전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틀렸죠.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사이에 두 개 공유한다. O2 두 개 공유해서 결합되죠. 답은 디귿만 맞네요. 다음 19번입니다. 물과 산화 마그네슘의 화학결합 모형과 네온화 전자 배치 모형이 나타나는 것이다. 물과 MgO 그리고 네온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산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4이다. 6입니다. 16쪽이잖아요. H2O의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네, 공유결합이죠. 맞습니다. 디귿 MgO에서 O2-는 얘랑 똑같다. 똑같죠? 두 개를 받아서 네온과 전자 배치.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2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0번. 그림은 이온 A 플러스 B 뿔 C2-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금 다 이온인 상태죠. 얘는 나트륨 플러스가 되겠고요. 얘는 거기서 하나 더 있으니까 나트륨 플러스 밑에 있는 플러스겠죠? K 플러스. 얘는 똑같이 생겼는데 2-니까 K 전에 있는 거, 아르곤 전에 있는 거 Cl 마이너스입니다. A는 금속 원소이다. 맞죠? B와 C는 같은 주기이다. B는 4주기, C는 3주기입니다. 틀렸습니다. A와 C가 화학 결합할 때 NaCl.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전자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전자는 Na, A에서 C로 이동합니다.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21번입니다. 그림은 화합물 A, B의 결합 모형이다. A2 플러스 B2-인데 지금 전자 배치가 10개씩 가지고 있네요. 10개씩. 그럼 네온 전자 배치 가지니까 네온 주변으로 앞으로 2개, 뒤로 2개니까 B2-가 O2-고요. A2 플러스가 Mg2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기억 Mg2 플러스 전자 배치 네온과 같고요. A와 B는 같은 족, O2는 2주기, Mg2 플러스는 3주기입니다. 틀렸고요. AB가 만들어질 때, MgO가 만들어질 때 Mg가 잃은 게 2개, O2가 얻은 게 2개죠.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 22번입니다. 원자 A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원자니까 이제 써볼게요. 얘는 헬륨이고요. 여기 보면은 플러스 9가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네온의 하나 전 플로린이고요. 네온 하나 뒤 나트륨입니다. A는 C보다 전자를 잃기 쉽다. A는 전자를 잃지 않습니다. 얘는 안정한 분자이기 때문에 18쪽 비활성 객체이기 때문에요. B의 원자가 전자수는 7이다. 발 바깥쪽에 있는 거 세보면 7개죠. 맞습니다. 17쪽이기도 하고요. B와 C가 화학적 결합을 할 때 NaF가 화학적 결합을 하면 Na 플러스 F 마이너스니까 전자는 Na에서 F로 이동합니다. 즉 NaF가 전자를 얻습니다. B가 전자를 얻네요. 맞네요. 답은 4번. 다음 원자 X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6개네요. 탄소입니다. 탄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탄소는 14족이죠. 틀렸습니다. 1번입니다. 그리고 2주기 4개 14족이니까 그 다음에 다른 원자와 삼중결합을 다른 X 원자와 삼중결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X 원자와 결합하여 고리모 만들 수 있다. 삼중결합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C하고 H HC2H2는 이렇게 삼중결합할 수 있고요. 고리면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고리 이렇게 고리 만들어가지고 사이클로헥사인 만드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봅시다. 공기를 이루는 물질에 대한 원격 수업의 일부입니다. 통합과학 수업방. 아르곤,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아르곤은 가장 바깥 전자껍질 8개 전자가 이루어져 있네. 맞습니다. O2에서 산소 원자의 배치는 네온은 전자 배치와 같죠. 공유결합, N2도 공유결합. 다 맞네요. 5번. 다음 25번입니다. A2 플러스와 B 마이너스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얘는 지금 2개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Mg2 플러스고요. 얘는 지금 3개가 둘러싸고 있는데 마이너스니까 Cl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겠죠. A는 금속 원소 맞고요. A와 B는 같은 주기 3주기 맞고요. AB2, MgCl2는 이온 결합이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죠. 다 맞네요. 5번. 다음 26번입니다. A와 B 얘는 나트륨이죠. 11번이니까 얘는 17번이니까 또 Cl입니다. 그래서 NaCl이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A는 비금속, A가 금속입니다. 나트륨 Cl 맞죠? 이온 결합 맞습니다. 다음 4번 니은 디귿이고요. 27번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2개인데 하나 튀어나왔으니까 얘 나트륨 11개 있고요. 그 다음 얘는 하나가 빠져있네요. 그러면 F 이렇게 되겠습니다. A의 양성자 11개다. 세보면 11개죠. 전자수. 그러면 또 원자니까 전자수는 연성률도 같아서 11개가 될 겁니다. B2, F-는 F-2개 합쳐서 공유결합 되죠. NaF는 수용액과 전기노동성이 있다. 이온 결합이니까 있을 겁니다. 답은 5번. 다음 넘어갈게요. 27번까지 했고 28번입니다. 다음은 물질 X의 전기등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네요. 고체했다가 확인했더니 흐르지 않았고 증류수에 녹였더니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설탕과 염화나트륨이면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고체에 꽂으면 둘 다 안 통하는데 증류수에 녹였을 때 통하는 건 염화나트륨 이온이죠. 그래서 NaCl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동성 알아보기 때문에 NaCl이니까 염화나트륨이니까 1, 3, 5는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기구 기억. 전류가 흐른지 확인하려면 전기 전도기를 해야겠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주기의 원소 XY와 물질 XY, Y2에 대한 자료이다. X와 Y의 전자수의 차는 2이다. 근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원소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원소. 그런데 XY와 Y2에서 모든 원자 이온은 아르곤인데 전자 차이가 2개가 나려면 X는 Y랑 하나 뒤로 하나 앞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지금 Y2를 가진 공유결합 상태니까 Y가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Y가 Cl이고요. Cl-. X가 앞으로 한 칸 갔으니까 칼륨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XY는 KCl이 되는 거고요. Y2는 K2는 없으니까 Cl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K입니다.
K는 3주기 원소다. 4주기 원소입니다. 원자번은 K가 더 큽니다. K와 CL이 결합할 때는 전자는 CL로 이동하죠. Y로 이동합니다. 틀렸죠? KCl은 전기 전성이 있다. 수용액에서는 전기 전성이 있다 했죠. 답은 4번입니다. Cl-는 이온 결합이다. 아니죠. Cl2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 요거는 순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전자수의 차가 두 개니까 하나 앞에 하나 뒤에 해서 K 플러스 Cl 마이너스. 중심이 아르곤이면, 만약에 중심이 네온이면은 나트륨과 플로린이었겠죠. 다음 30번입니다. 다음은 물질 A와 B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전원장치 꽂았을 때 어떤 물질 A는 물에서는 통했어. 근데 B는 둘 다 안 통해. 그러니까 물에서 통한 A가 이온 결합, B가 공유 결합 물질이 되겠죠. 기억. A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이온 결합은 무조건 양전하를 가진 거와 음전하를 가진 게 하나 합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Cl2라든지 그냥 Na 금속, 이런 금속 결합이나 공유 결합은 안 돼요. 무조건 이온 결합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이 있어야 되니까. B는 공유 결합 맞고요. A는 2의 수용액에서 이온으로 존재하죠. 이온 결합이니까. 답은 니은디귿 4번입니다. 다음 31번으로 넘어갑시다. 31번. 그림은 나트륨과 염소 원자가 결합해서 생성나는 모형입니다. 자, 원자가 전자수는 Cl 7개, 나트륨 하나니까 Cl이 나트륨을 다 맞고요. NaCl은 이온 결합 물질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습니다. 기억과 디귿 3번이네요. 32번. 산소 분자와 물 분자를 화학 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O2는 공유결합 맞고요. O2와 H2는 분자는 공유하는 전자쌍수와 같다. 얘는 공유하는 상수 O2 두 개고요. 얘는 H2가 각각 하나씩 해서 총 두 개입니다. 맞고요. O2와 H2에서 산소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점에 맞죠. 10개를 가지니까 답은 다 맞네요. 5번. 다음 설탕 수용액과 염화칼륨입니다. 염화칼륨은 KCl 이온 결합이고요. 설탕은 공유 결합 물질이죠. 설탕은 공유 결합이고요. 염화칼륨은 금속 원소 K 플러스 들어있죠. 염화칼륨 수용액은 전기전성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만 맞네요. 1번. 설탕은 전기전성이 없죠. 다음 34번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입을 나타내는 것이다. 1쪽 1주기 H고요. 그 밑에 있는 얘는 리튬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로린입니다. 금속 원소는 두 가지다. A는 금속 원소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리튬만 금속 원소 한 가지죠. A와 B는 원자간 전수가 같고 하나로, B와 C는 같은 주기니까 전자값도 같습니다. 답은 니은디귿 4번입니다. 요거 5번 체크하면 안 됩니다. 수소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예외였죠. 다음 3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물질 A, C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A와 C는 각각 염화나트륨, 질산칼륨, 포도당 중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고체 다 안 통하고 수용액에서는 B와 C가 통한다. 그러면은 NaCl하고 KNO3는 이온 결합이고요. 포도당은 이온 결합이 아니잖아. 공유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공유 결합, 포도당이죠. 포도당. 그러니까 A는 질산칼륨이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B와 C는 두 개 다 이온 결합인 상태에서, B는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나눠집니다. 염화나트륨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나눠지고요. 질산칼륨은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나눠질 겁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C는 고체 상태에서 정전기적 연락, 네, 이온 결합의 정이죠. 답은 니은 디귿 맞아서 4번입니다. 다음 36번입니다. A는 통하고,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죠. B는 공유 결합. 근데 설탕과 염화칼슘 하나라고 했으니까 A가 염화칼슘, KCl. 염화칼슘이니까 CaCl2죠. CaCl2. 그 다음에 공유결합 설탕. A는 공유결합 설탕 아니고요. B는 금속 원소 포함 안 합니다. A가 염화칼슘, B는 설탕이죠. 맞네요. 그래서 답은 디귿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 문제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으로 가겠습니다. 37번.
그림은 물질 가나 다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H2O, NaCl, 네온이네요. 가는 공유결합, 이온결합입니다. 나의 수용액은 전기전도성 있죠. 이온결합이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나눠지면서 전기가 통할 겁니다. 이때 나트륨 플러스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맞나요? 맞죠. 가는 공유결합 물질 맞죠. 이온결합이 아니고 공유결합 맞죠. 답은 맞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38번입니다. O2와 NH3의 분자를 화학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NH3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틀렸죠. 질소와 산소는 같은 주기다. 네, 이 주기입니다. 전자상수는 NH3 3개고요. O2는 2개입니다. 3개니까 적다가 아니고 많다죠.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입니다. 다음 39번입니다. A와 B가 원자가 결합해서 BA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세보면 돼요. 세보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됐을 때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잖아요. 두 개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데 BA2가 돼야 돼요. 그지? 용성 원자. 그럼 한번 세볼까요? 세보면은 얘는 9개니까 F, 얘도 F, 8개니까 O. 그래서 얘는 OF2라는 분자가 될 겁니다. A는 2족이다. 둘 다 2족입니다. B는 2족이다. B는 16족입니다. 이거 지금 MG 아닙니다. MG 아니에요. 틀렸고요. BA2에서 모두 원전 내용과 같다 했죠. 답은 3번입니다. OF2예요. MgF2 아닙니다. 다음 그림엔 주기율표 나타나는 것이다. 써볼까요? 2주기 1족 리튬, 14족 C 탄소, 17족 F, 그 다음에 마그네슘, E는 산소 밑에 황이네요. 원자과 전자수는 A와 C가 같다. 같은 주기니까 틀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섭질수는 같죠. B와 C가 같은 주기니까. D와 E가 화학결합할 때 Mg, S니까 Mg는 2 플러스고 S는 2 마이너스니까 전자는 Mg에서 S로 이동한다. E로 이동한다. 틀렸죠. 답은 니은입니다. 이동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니은만 맞아서 2번이고요. 다음 4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A가 같은 족의 새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의 성질, 아까 했던 실험이랑 비슷한 것 같아 해봅시다. 가설을 세웠는데 가설이 옳다라고 했고요. 광택 사라지고 물과 잘 반응하고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결론이 타당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속은 산소와 격렬히 반응하고 붉은색으로 변하니까 염기성이라고 아까 했습니다. 같은 족의 금속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네, 일족에 있는 알칼리 금속 얘기한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고요. 다음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포도당 중에서 유일하게 이 포도당만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고체와 수용액에서 모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염화나트륨하고 염화칼슘은 둘 다 수용액의 전기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포도당이다 맞고 나는 이온결합 맞고요. 기억은 있음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4번입니다. 하나씩이라고 했으니까. 다음입니다. 43번. 나트륨 조각과 염소기체 반응을 일으키는 실험입니다. 흰색의 고체 물질, 얘네 두 개 만나서 이온결합해서 NaCl, 염화나트륨이 생겼을 겁니다. 기억은 물이다. 물에다 보관하면 안 돼요. 얘는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석유 속에 보관한다 했습니다. 틀렸고요. 니은 염화나트륨 반응해서 나트륨과 반응한 염소는 음이온이 됐죠.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입니다. 다음입니다. 44번. 그림은 A2의 화학 결합 모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해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죠. 7개가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7개를 가지고 있죠. 7개니까 얘는 질소 N2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3개의 결합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는 질소 분자, 전자쌍 3개, 원자과 전자는 5개죠. 틀렸습니다. 이거 7개인 거는 CL이었습니다. CL이고 FCL 이런 것들이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니까 쉽게 할 수 있죠. 다음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과 설탕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할 겁니다. 설탕은 얘기했듯이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수용의 상태에서. 자, 성분 원소가 세 가지인가 했네요. 얘는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NaCl이 될 거고요.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게 질산나트륨이죠. NaNO3가 기억이 될 겁니다. 나머지 니은은 자동으로 설탕이 될 거고요. 기억은 NaNO3때 맞고요. 니은을 구성하는 원소는 모두 비금속이다. 니은 CHO 비금속이네요. 디귿에서 구성 입자 사이의 결합은 이온 결합 맞습니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 결합. 다 맞네요. 5번. 46번.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내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집어넣어가지고 했더니 기억을 데워보고 떨어뜨렸다. 이거 떨어뜨렸을 때 염기성이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뭘 돼야 돼요? 불을 해서 펑 소리가 일으킨다 했었죠. 그러니까 성냥불을 가져도 되고 뒤에는 페놀프탈렌 용액 떨어뜨려야죠.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냥 쉽게 2번 문제로 쉽게 나왔으니까 풀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47번으로 갑시다. 47번 문제.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물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NaOH는 금속이온이 포함되어 있다. 네, Na 들어있잖아요. 에탄올은 CaCl과 같은 종류의 화학결합이다. CaCl은 Ca가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Ca2 플러스 금속인데 CHO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얘는 공유결합입니다. 틀렸고요. CaCl2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 CaCl2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 CaCl2는 이온 결합이잖아요. 이온 결합이면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죠. 틀렸네요. 답은 기억. 다음 48번입니다. 주기율배일부 다 써놨네요. 리튬과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건 같은 족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리튬 밑에 있는 나트륨이랑 같겠죠. 리튬과 F가 화학 결합할 때 리튬은 전자를 얻는다. 리튬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전자를 잃습니다. 틀렸고요. HF는 H 하나, F 하나 공유하겠죠. 맞습니다. 답은 디귿 2번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49번. X2-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X는 비금속 원소이다. X2-는 지금 네오는 전자 배치 가지고 있죠? 그럼 O2-는 얘기입니다. 비금속 원소 맞고요. 양성자 수는 10개인가요? 8개죠. 저 8번이니까. 그 다음 양성자 수, 전자수가 10개고요. X2에서 두 공유선의 본질 전자성 사이는 하나이다. 두 개가 결합하고 있죠. O2-니까 틀렸습니다. 양성자 수는 8개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전자가 10개입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네요. 1번. 다음 50번입니다. XY3의 화학결합. 공유하고 있는데 H가 하나씩 붙어있으니까 얘는 NH3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Y3니까 Y가 H입니다. H의 양성자 수는 2다. 하나입니다. NH3 분자하는 공유량성 3개 있죠? 맞고요. X2면은 N2 얘기하는 거예요. 질소 분자. 질소 분자의 X 원자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이다. 맞네요. 니은팀. 네. 이렇게 해서 50번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 뒤에 문제도 이제 풀어서 올리겠습니다.